여기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겪고 있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리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 중에 뭔가 설레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새로운 도시에 온 흥분감 때문만은 아니었죠.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올림픽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서 그 기운이 온 도시에 가득했거든요. 제 이름은 레나 톰슨이고 호주 시드니에서 왔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해요. 다큐멘터리는 영화랑 비슷한데 실화를 다룬다는 점이 다르죠. 전에 파리에 와본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올림픽 열기로 도시 전체가 들떠 있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올림픽의 흔적이 보였어요. 거대한 운동선수들의 사진이 건물 벽을 뒤덮고 있었고 지나가는 카페마다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전 세계가 파리에 모여 큰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짐을 챙겨 호텔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각국의 팀 재킷을 입고 자국의 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스포츠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묵는 호텔은 올림픽 선수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높이 솟은 건물들이 보였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제가 여기 온 거였죠. 영화 제작자로서 저는 언제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다녀요.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큰 팀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나라들의 관심이 갔어요. 메달을 많이 따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대해선 조금 알고 있었어요. 양궁이나 태권도 같은 스포츠에서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팀들과는 다른 도전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제 직업에서는 이런 예감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운동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든 즐겁든 간에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메달을 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촬영을 시작할 생각에 일찍 일어났어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북적이는 파리 거리로 나섰죠.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깨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를 보러 서두르거나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걷다가 한국 유니폼을 입은 운동선수들을 발견했어요. 아침 조깅을 하며 굉장히 집중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죠. 얼른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을 담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운동선수들의 일상 속 한 장면을요. 그들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조심했어요. 그들이 달리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선수를 가까이서 보게 되어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어요. 한국 팀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오후 주기자 센터로 가서 제 신분증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로 그곳이 북적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캐나다에서 온 기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팀을 취재하시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한국 팀에 집중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특이하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팀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글쎄요. 잘 지켜보세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팀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대우받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어요. 파리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어 갈 때쯤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촬영한 영상을 돌려봤어요. 화면 속에서 그날 아침에 찍은 한국 운동선수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은 강하고 집중하며 어떤 일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파리의 거리를 내다봤어요. 올림픽 링이 근처 건물에서 빛나고 있었죠.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올림픽이 시작되고 그와 함께 한국 올림픽팀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려는 제 여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개막식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바로 이날 파리 올림픽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날이니까요. 전에도 큰 행사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됐어요. 준비를 하면서 오늘 밤에 어떤 멋진 일들이 펼쳐질지 자꾸 상상하게 됐어요. 개막식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스타드 드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이 경기장은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시드니에서 봤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경기장 밖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수십 개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내 자리를 찾고 미디어 구역의 자리를 잡았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걸 잘 찍을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했어요. 경기장이 서서히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곧 8만 석이 전부 채워졌어요.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쇼가 시작됐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경기장을 가로지르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줬어요. 조명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땅을 비추었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그 모든 걸 카메라에 담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찍어도 실제 감동을 다 담을 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드디어 국가별 선수단 입장이 시작됐어요. 개막식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얼굴에 비치는 자부심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행진은 늘 그렇듯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리스가 첫 번째 근대 올림픽을 개최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들어왔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각 팀이 들어올 때의 감정을 담으려고 애썼어요. 한국 팀이 들어올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줌을 당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입장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하얀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선수들이 걸음을 멈칫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할 수 있죠? 곧 아나운서는 급히 정정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어요.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 줌을 맞췄어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실망과 상처가 보였어요. 이 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을 텐데 그 소중한 순간이 한낱 실수로 망쳐져 버렸어요. 한국팀은 계속 행진을 이어갔고 관중들은 더 큰 환호를 보내며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 제작자로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포착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 순간은 정말 놓치기 어려웠어요. 행진이 끝난 후 나머지 개막식은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더 많은 공연이 있었고 중요한 사람들의 연설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성화가 점화됐어요. 모든 게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한국팀에게 벌어진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장비를 정리하면서 다른 기자들이 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한 영국 기자가 말했어요. 이건 꽤 큰 실수야. 북한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 저는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개막식에서 일했던 프랑스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혼동된 거예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요. 하지만 한 한국 기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날 밤 경기장을 떠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의 문제였고 한 나라와 그 국민을 제대로 인식하는 문제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호주를 다른 나라와 혼동한다면 저라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 올림픽에서 한국의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들의 경기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번 올림픽 동안 한국팀을 특별히 주목하기로 했어요. 이 어색한 시작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 보고 싶었어요. 이 일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이를 동기부여로 삼아 자신들을 증명할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했어요. 올림픽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이야깃거리가 생겼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올림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개막식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의 행사에서 다른 행사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카메라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자꾸만 한국팀에게로 눈길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훌륭한 운동선수라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은 정말 대단했지만 제 시선을 잡아끈 건 그들이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문제들은 너무 작아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식 올림픽 소셜 미디어 계정을 훑어보던 중 여러 나라의 국기를 보여주는 게시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국기들은 선명하고 뚜렷했지만 한국 국기에 도달했을 때는 흐릿하게 번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또다시. 또 다른 때는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자랑스럽고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었죠. 그런데 선수 소개 화면에서 이름을 잘못 표기한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챘는지 궁금했어요. 선수의 미소가 잠깐 흔들리는 걸 보고 나서야
저도 속이 불편해졌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이런 작은 문제들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수영대회에서는 한국 선수의 이름이 잘못 불렸어요. 다른 선수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불렀는데 말이죠. 육상 경기 중에는 카메라가 한국 선수를 거의 비추지 않았어요. 그 선수가 선두에 있었을 때조차도요.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오직 한국 팀에게만 일어났어요. 마치 1000개의 종이 컷으로 죽는 것 같았어요. 각자는 작지만 모이면 정말 아프죠. 저는 더 알고 싶어서 한국 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대부분은 별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분명히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어느 선수는 제게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경기를 위해 여기에 왔어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불평하거나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힘들어요, 아시죠? 이런 일들을 느끼고 다 알아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온 이유에 집중해야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이런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압박감에 더해져 정말 힘들 거예요. 팀의 다른 일원인 코치 한 명이 저에게 한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모든 걸 대비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음식도 가져오고 의사도 데려와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듯이 대할 때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높이 들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들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어린 한국 체조 선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행봉에서 연기를 시작하려고 했죠. 연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관중 중 누군가가 깃발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한국 국기가 아니었어요. 북한 국기였어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체조 선수의 얼굴을 보니 그녀도 알아차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체조 선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서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연기를 펼쳤어요. 관중들은 열광했고 잘못된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도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히 스포츠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선수들은 단순히 경쟁하는 것 이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편견, 무시, 과소평가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아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메달이나 점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수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요. 그들이 불공정함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서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연기로 모든 것을 말하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종종 간과되던 한 나라가 세상에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녔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제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의 한국팀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였고
저는 그걸 전할 작정이었어요. 펜싱 대회가 있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고 저조차도 경기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으니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했을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카메라 장비를 챙겨서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말로 흥미로운 하루가 될 거란 걸 알았거든요. 펜싱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다양한 언어로 흥분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프레스 구역으로 가서 장비를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오늘은 특히 한국 최고의 펜싱 선수를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선수는 경기 전까지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첫 경기에서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계속 승리했어요. 상대 선수들을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이 제 앞에 나갔죠.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그의 실력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 경기 후 상대 선수와 심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어요. 과시하거나 상대를 헐뜯는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금메달 매치가 다가왔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프랑스의 강력한 상대와 맞붙었죠. 프랑스 홈 관중들은 그들의 선수를 응원하며 큰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그는 침착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그 무거운 펜싱 장비를 입고도 불가능할 것 같은 우아함으로 움직였어요. 그의 상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선수는 점수를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죠. 제 심장도 두근거렸고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야 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가 땅에 쓰러지며 다리를 움켜잡았어요. 처음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간혹 그런 더러운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선수가 정말로 다쳤다는 걸 알았어요. 선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관중들은 스포츠맨십에 열광하며 환호했어요. 그 순간은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어요. 잠시 후 경기가 재개되었고 더욱 집중한 듯 보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그는 연속으로 점수를 쌓으며 서서히 앞서 나갔어요. 프랑스 관중들의 함성은 점점 작아졌고 소수의 한국 팬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응원했어요. 잠시 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오상국 선수가 이긴 거예요. 그가 해낸 거예요. 그는 올림픽 챔피언이 된 거예요. 선수는 마스크를 벗었고 저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어요. 그 얼굴에 담긴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제 세상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에 저는 뭔가 기분이 상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나운서가 선수의 이름을 발표하면서 그 이름을 잘못 발음했어요. 작은 실수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엉망으로 발음했어요. 선수의 미소가 잠깐 흔들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 후 선수가 팀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방송은 프랑스 관중들의 모습을 비췄어요. 그중 일부는 실망한 듯 보였고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은 정말 화난 얼굴이었어요. 마치 선수의 순간을 깎아내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수가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받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놀라운 성취에 감격했지만 그의 승리가 작은 부분에서 깎아내려지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았고 옳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날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상국 선수의 승리는 그저 펜싱 경기에서의 승리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을 다지며 압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의 증거였어요. 그는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승리뿐만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선수의 이야기를 제 다큐멘터리의 중심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단지 금메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전을 극복하고 역경 속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며 경기 중에도 친절을 베푸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올림픽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선수는 완벽한 예시를 제게 제공해줬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선수의 승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팀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가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나머지 경기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기대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팀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잘 기름칠된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음식 얘기부터 해볼까요? 음식이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식은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올바른 영양 섭취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팀은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자체 셰프들을 데려왔어요. 믿기 힘드시죠? 셰프팀 전체를 말이에요. 이 셰프들이 그냥 평범한 셰프들이 아니에요. 한국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중 한 분인 김 셰프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더군요. 저희는 선수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 셰프들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파리 외곽에 마련한 특별 주방으로 가서 한국 선수들을 위한 신선한 음식을 준비했죠. 김치부터 비빔밥, 특별한 단백질 쉐이크까지 말이죠. 모든 식사는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부분은 모든 선수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선수마다 특별 메뉴가 있었어요. 양궁 선수들은 집중력을 높이는 음식을, 수영 선수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마치 선수들마다 개인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 영양사 중 한 분께 여쭤봤어요. 그분이 말하길 각 선수의 몸은 다릅니다. 역도 선수에게 맞는 음식이 체조 선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선수에게 필요한 영양을 정확히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제 의료팀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사와 물리치료사 몇 명을 데려오는데 한국팀은 병원 하나를 통째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지어 침술사까지 있더군요. 하루는 팀 닥터 중 한 분인 박 박사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치 슈퍼히어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경기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선수들을 확인하고 빠르게 치료를 제공하며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박 박사님은 우리의 임무는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의료팀이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양궁 선수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들어왔습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테이블에 누웠고 물리치료사가 근육을 마사지하고 침술사가 특정 지점에 바늘을 놓았으며 팀 닥터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도 함께 데려왔어요. 스포츠 심리학자인 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올림픽의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들이 개막식에서 있었던 이름 혼돈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 연습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세심함, 계획, 헌신 정말 대단했어요. 한 팀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오직 경기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 준비는 단지 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에 대한 존중, 스포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라에 대한 존중을 의미했어요. 한국팀은 모든 면에서 진지한 경쟁자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올림픽의 진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경기를 하고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놀라운 노력과 준비 과정을 말이에요. 한국팀은 올림픽 준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팀은 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한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별히 준비된 음식 한 끼와 전문가가 치료한 선수 한 명 한 명을 통해 말이죠. 한국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사의 한 조각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올림픽 빌리지 근처의 카페에서 뜨거운 초콜릿을 마시며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번 주 초에 만난 영국 기자 톰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핵발전소 계약에 대해 들어봤어. 그가 속삭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아해했어요. 올림픽과 발전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톰이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한국이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큰 계약을 따냈다는 거였어요. 이건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와 미국 같은 강대국들을 이기고 얻은 계약이었거든요. 생각해봐. 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술과 비즈니스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다들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가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팀이 올림픽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단순한 실수들이 아니었을까?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으로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네소타 주보다 작은 나라, 한국이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휴대폰과 TV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박을 건조하고 자동차를 디자인하며 심지어 몇몇 의료 연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양궁팀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촬영을 하면서 그들의 집중력과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상승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생각났어요. 성공은 질투를 부른다.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거였을 거예요. 한국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국이 순탄하게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더 깊이 조사하면서 그들이 직면한 몇 가지 도전들을 알게 되었어요.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컸고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제가 따라다니던 선수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이런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몸소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면도 보여줬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조용한 결의 같은 거였죠. 올림픽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동메달을 딴 젊은 체조 선수 민재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팀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쉽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래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일부예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스포츠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 나라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성공을 향한 의지,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 그리고 도전을 이겨내려는 투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팀이 가장 많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여러 면에서 그들은 엄청난 힘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우아하게 맞섰고 어떤 도전에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담아낼지 생각해봤어요. 스포츠, 정치,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센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이제 도시가 더 조용해졌고 올림픽의 흥분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흥분이 다시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메달과 경쟁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더 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할 때 저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금메달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이야기들이었죠. 결심, 한 나라의 상승,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준 선수들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올림픽 성화가 꺼진 이후에도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밝게 타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다시 한국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은 후로는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게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퀼런입니다. 저는 소위 습관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뉴욕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먹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예측 가능하죠. 적어도 그 운명의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퀼런입니다. 제가 번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퀼런, 에이전시의 제리야. 내게 일자리가 있는데 믿어봐. 꼭 들어봐야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리는 항상 자신이 제게 완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그저 또 다른 지루한 컨설팅일 뿐이었죠. 좋아요, 제리. 이번엔 뭔가요? 2단어로 말하지. 스텔라 리베라. 저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스텔라 리베라라고요? 그 스텔라 리베라요? 그녀는 단지 세계에서 가장 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일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 최고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타임스 스퀘어를 밝힐 수 있는 미소. 그녀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녀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꼼꼼하고 고압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제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였죠. 그곳에서의 실패한 사업 모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해들, 잃어버린 돈, 완전한 굴욕감.
저는 다시는 그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제리, 제 생각엔 거절하기 전에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급여에 대해 말해줄게. 그가 말한 숫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상당한 액수였죠. 생각해봐, 퀼런. 이건 내 경력에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 게다가 스텔라가 한국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요청했어. 넌 이 일에 완벽해.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그가 알았다면 좋았겠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이제는 차가워진 커피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을 산산조각 낸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급여가 제 생각은 또 다른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부신 미소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퀼런 씨인가요? 저 스텔라예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베라 씨. 그녀는 종소리 같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제발 스텔라라고 불러주세요. 제리가 설명해 주셨죠? 저는 이 한국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번요. 오, 환상적이네요. 그럼 최고의 명소들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저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요. 음식, 패션, 음악. 케이팝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열정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텔라가 열정적으로 그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어서 심지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의 불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이 여행을 멋지게 만드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히 포기했다고 맹세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지만 스텔라의 희망찬 얼굴을 보고 이것이 제시하는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제 자신도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스텔라의 환호성은 아마도 건물 밖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녀가 곧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제가 방금 동의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과 함께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우리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퀼론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상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건축물과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바다였습니다. 이거 정말 신나지 않나요? 스텔라가 자리에서 들썩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느낀 것보다 더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세관을 통과해 봅시다. 우리가 공항을 통과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도움이 되는 직원들, 최첨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좋지 않았으니까요. 퀼론 씨, 우리가 보안구역을 빠져나올 때 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 팀장과 지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의 차분한 태도는 안심이 되었고 지수의 젊은 에너지는 스텔라의 흥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팀장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붐비는 터미널을 둘러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뭡니까? 지수가 태블릿을 들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텔라 씨의 방문을 위한 자세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 위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 팀장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스텔라 씨의 방문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두통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체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말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출구 전략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저는 모두가 더 가까이 모이도록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계획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팀장과 지수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대체 경로부터 잠재적인 방해 요소까지. 어쩌면 이것이 완전한 재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구에 가까워질 때 군중의 함성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장벽에 눌려 있었고 그들의 휴대폰을 높이 들고 스텔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해요. 스텔라가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반면에 저는 불안감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저는 스텔라와 군중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잠시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이 우리 주위에 빽빽한 원을 형성했고 우리는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과열된 팬들의 무리가 장벽을 뚫고 우리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세심하게 계획된 출구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퀼론! 스텔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군중에 밀려 우리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는 나라에서 방심했고 이제 스텔라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현지 팬들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군중 사이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한 팀장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혼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의 말은 즉각적으로 팬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텔라에게 도달하여 안전하게 그녀를 차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빠르게 벗어날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저는 스텔라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하세요. 그건 정말 짜릿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한 팀장님과 지수 씨가 얼마나 빨리 반응했는지 보셨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과 문화적 노하우가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향해 운전할 때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방금 목격한 팀워크에 감명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 과거의 실패로 인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뭡니까? 저는 지수에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태블릿에서 우리의 일정을 불러왔습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퀼런 씨. 더 많은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착륙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시작해 봅시다. 저는 제 자신의 말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앞으로 다가올 하루에 대해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서울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낯선 냄새들,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차분한 미소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퀼런 씨.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모험을 위해 준비되셨나요?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습니다. 아마도요. 한 팀장님은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걸음씩 해나가면 됩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한 팀장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이것이 우리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분주한 시장이었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냄새와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압도된 느낌이었지만 한 팀장님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세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걸 보셨나요? 그것이 존중의 표시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작은 인사와 공손한 제스처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팬들의 무리가 근처 가판대를 둘러보고 있던 스텔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황하기 전에 한 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보고 배우세요. 그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공손하게 제스처를 취하셨고 놀랍게도 팬들은 질서 정연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스텔라와 빠르게 셀카를 찍었고 스텔라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한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저 공손하게 줄을 서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손한 요청과 명확한 설명에 잘 반응합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루던 떠밀고 밀치는 군중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늦게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평화로운 정원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우리의 젊은 조수인 지수 씨가 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궁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역사를 목격했죠.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 침략과 재건의 이야기들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궁을 둘러보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규칙을 따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머물렀고 조용히 말했으며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행동하나요? 저는 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 특히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존중하도록 배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이런 방식이 이를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는 순간 현장 학습을 온 큰 학생 무리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순간 저는 또 다른 팬들의 광란을 걱정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장님과 지수 씨는 이미 대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공손하게 상황을 선생님들께 설명했고 선생님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학생들은 깔끔한 줄을 만들어 우리가 지나갈 때 스텔라에게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달려들거나 밀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집에서는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요. 저는 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 일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압도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 서로와 주변 환경에 대해 보여주는 존중, 이 모든 것이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팀장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존중과 공손함, 정말로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한 팀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여기서 당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저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서울에서의 일상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천천히 이 도시와 그 활기찬 문화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모험을 계획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스텔라가 지역 시장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퀼론, 가자. 어떤 보물들을 찾을 수 있을지 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옛날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정말 안전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데. 한 팀장님이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퀼론 씨. 제가 딱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안전하고 지역 특유의 매력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북적거리는 광장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온갖 광경과 소리, 냄새가 제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색색의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수제, 공예품부터 침이 꿀꺽 넘어가는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만두 좀 봐요. 스텔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쟁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좀 먹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자신의 열의에 놀랐죠. 우리가 맛있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와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해요.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빔밥을 맛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우리의 요리 모험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이 경험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태도였으며 항상 미소나 도움이 되는 제안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후반, 스텔라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자고 고집했습니다. 정말 선적일 거예요. 그녀는 열광했습니다. 퀼론의 스트레스 수준에 완벽하겠어요. 저는 눈을 굴리면서도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요한 분위기와 차의 섬세한 맛은 제 기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방석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저는 한 팀장님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네요. 한 팀장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복잡하고요. 역사와 전통이 너무나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이 믿을 수 없는 현대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스텔라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저는 매일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궁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하이킹도 하고 심지어 김치 만들기에도 도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인기 있는 바비큐 식당을 나오는데 열광적인 팬들의 무리가 스텔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이 모여들었고 휴대폰을 꺼내들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패닉에 빠지기 전에 한국의 군중 행동에 대한 한 팀장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스텔라를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안내했고 지수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군중은 공손하게 길을 열어주었고 많은 이들이 스텔라가 지나갈 때 살짝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차에 도착했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퀼론. 스텔라가 제 팔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프로처럼 상황을 잘 처리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요. 저는 한 팀장님과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스텔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그녀가 어느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제 새로 생긴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지역 중 하나로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라이브 이벤트는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저는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며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스텔라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재밌는 거예요. 자, 퀼론, 당신의 모험심은 어디 갔나요? 저는 한 팀장님과 지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이 될 거예요. 한 팀장님이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수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지오펜스를 설정할 수 있고 보안 지원을 위해 지역 상점들과 협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계획해야 해요. 명동 이벤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던질 수 있는 모든 도전을 감당하기에 충분할까요? 저희가 스텔라의 라이브 스트리밍 행사를 위해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너지가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퀼론 씨, 준비되셨나요? 스텔라가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제가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중을 뚫고 나아갈 때
저는 주변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님과 지수 씨가 저희를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죠. 저희가 설치해 놓은 작은 무대에 도착하자 스텔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군중이 환호했고 그녀의 미소는 눈부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스텔라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했고 그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15분이 지났을 때 저는 군중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팬들의 무리가 앞으로 밀고 들어와 스텔라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걱정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동을 알아차린 한 팀장님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차분하게 무대 가장자리로 가서 흥분한 팬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열성 팬이 장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그들은 무대 위에 있었고 스텔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텔라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 군중 속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훈련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펜을 가로막아 스텔라에게서 멀리 인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배운 몇 가지 한국어 문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침착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그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팬은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스텔라를 보고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공황 상태 직전이었던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텔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언제나 프로답게 거의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팬에게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 친절한 말을 건넸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쪽을 힐끗 볼 때 그녀의 눈에서 감사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더 이상의 사건 없이 계속되면서 저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해냈습니다. 저희는 실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한 방식, 침착함, 존중, 그리고 이해심으로 그것은 순수한 한국식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했던 것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저희가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온 후 스텔라가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퀼론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팬을 대처한 방식,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로 한국식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죠?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 이 나라에 대해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 나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계획하고, 항상 걱정하고,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저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는 저를요. 한국은 저에게 존중, 팀워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더 이상 단순히 스텔라의 방문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올 날들에 제가 무엇을 더 배우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한때 한국에 절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가 퀼론이 떠나는 것을 슬퍼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도착했던 그때가 마치 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퀼론. 스텔라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믿기 힘들어요. 스텔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특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교훈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팬들의 무리가 위협적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그들의 흥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한 팀장님과 그가 저에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을 항상 공손한 인사와 친절한 말로 침착하게 처리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그녀의 기술 능력과 빠른 판단력이 우리를 한 번 이상 구해주었죠.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제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때를 떠올리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동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에 대한 기억은 저를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혼란스러웠지만 또한 흥분되는 일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팬들이 모여있는 진정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큰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오래된 두려움과 편견들이 그저 그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중, 공동체, 그리고 적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었죠. 뉴욕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을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야, 스텔라, 저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행에 대해 듣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스텔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당신은 정말로 강연 같은 걸 해야 해요. 그 아이디어는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발표를 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먹어본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나 방문했던 아름다운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중,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얼마나 매끄럽게 어우러지는지에 대해 말이죠.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할 때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부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 배운 교훈들, 그것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JFK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제가 듣는데 익숙해진 공손한 안녕하세요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의 일부를 제 고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저는 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불평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여했던 김치 만들기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잡았는지 보여주면서 첨단 기술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모두의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인사를 하는지 시범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 인내심을 보여준 가게 주인들에 대해서요. 스텔라를 잠깐 보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린 팬들의 열정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제 삶에 접목시킬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 통화에서 더 공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제 가정을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죠. 이제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것을 볼 때마다 또는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연결감을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퀼론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퀼론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한국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